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포스트 시즌행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강팀을 만나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중위권 태풍의 눈, 한국물가정보와 상위권의 무게중심, SK 앵크린이 격돌해 15라운드 제4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주장 박영훈 선수와 사지명 이태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 6전 전승으로 이태현 선수의 천적이라 할 만한 박영훈 주장. 3연패 후 1승으로 기세 반전에 성공한 이태현을 또 한 번 좌절의 나락으로 밀어낼까요? 장고판에서 펼쳐질 황제와 끈끈이의 처절한 대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이지명 원성진 선수와 삼지명 홍성지 선수가 격돌합니다. 상대 전적은 9승 7패로 홍성지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데요. 최근 기세가 호각지세라 우열을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즌 7승 4패의 원성진 선수와 7승 5패의 홍성지 선수. 게다가 각각 4연승 후 1패와 3연승 후 1패로 나란히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들 중 누가 연패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삼국에선 삼지명 안국현 선수와 주장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삼성화재배 4강 진출로 기세 등등할 안국현 선수와 커즈를 완파했던 희열이 가시지 않았을 안성준 선수. 지난 6라운드에 이은 재대결인데요. 당시에는 안국현 선수가 승리했죠. 안성준 선수 상대 전적 1승 3패 열세를 딛고 주장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대결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4국에선 사지명 한태희 선수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 4승 1패로 한태희 선수가 크게 앞서 있는데요. 올 시즌 박민규 선수가 펼친 KB리그에서의 활약상을 본다면 한태희 선수, 방심은 금물이겠죠? 바른 생활 사나이와 두둑한 배짱의 매력남이 만나 어떤 승부를 연출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국은 오지명 설현준 선수와 이지명 이영구 선수의 대결로 역시 6라운드에 이은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조한승, 이창우 선수를 연이어 꺾은 설현준 선수. 만만치 않은 베테랑 이영구 선수 앞에서도 본인의 바둑을 마음껏 펼쳐 보일지 궁금한데요.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영구 선수는 혈기왕성한 루키를 상대로 바둑리그 터줏대감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0대 50, 그야말로 막상막하라는데요. 2국과 4국의 결과에 따라 승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위권 순위표를 재판하게 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물가정보와 SK 앵크린의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추석과 함께 긴 연휴를 가졌었는데요. 이 연휴 동안 바둑리그에서는 빅매치가 또 성사되기도 했었죠. 정말 바둑팬 분들에게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한국 랭킹 1, 2와 2위 박정환, 신진서의 매치가 아주 이슈를 끌었고 상당히 대혈전 끝에 신진 선수의 그 반집승, 정말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SK 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먼저 순위표 확인해 보시고 오더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 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팀 2위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두 팀은 패하더라도 또 재밌게도 순위 변동에는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2위 수성과 함께 1위 진격을 노리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판이고요. 더더욱 큰 입장은 사실 한국물가정보입니다. 네. 4위와 그리고 최소한 와일드카드라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5라운드 4경기 오더 나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팀에서는
다시 한번 박영훈 선수가 장고 대국에 출전을 했네요. 아무래도 장고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박영훈 선수고요. 그에 맞서서 이제 이태현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진격시켰는데 네. 상대 전적에서 박영훈 선수가 크게 앞서 있어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물가정보 입장에서는 무난한 승리를 기대하겠지만 이태현 선수 좀 본인만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끈끈이라고 불리는데요. 좀 치열하고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바둑이 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국 속기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홍성지 선수 두 대국자는 판수가 많아요. 네, 그동안 16번을 격돌했고요. 네. 바둑리그에서는 홍성지 선수가 4승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자신감 있게 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삼국 속기 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국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 이 두 선수는 얼마 전에 열렸던 삼성화재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안성준 선수는 이제 커제 선수를 꺾고 기세를 타나 싶었는데 네. 통멍천 선수에게 아쉽게 막히면서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죠. 하지만 안국현 선수는 천야오의 토자시를 연파하면서 4강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4강에 안착해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좀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더 알고 있을 것이고요. 좀 기세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국 속기 대국입니다. 한태희 선수와 박민규 선수. 한태희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꽤 앞서 있네요. 네,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규 선수인데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싫은 상대를 만났을 거예요. 그만큼 한태희 선수가 박민규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 시즌에서도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영구 선수와 설현준 선수. 이 대국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커리어 랭킹, 지명도 그리고 최근 기세 이영호 선수가 이제 5연승을 거두면서 네. SK 앵크링 팀에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이영호 선수가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한국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정말 설현 선수가 정말 겉모르는 루키거든요. 지난 라운드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 전 라운드에는 또 조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단 네. 말이죠. 그만큼 강신장을 가지고 있는 설현 선수이기 때문에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오더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물가정보팀이 좀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한국물가정보팀이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상대 전적에서 다소 앞서 있고요. 좀 오더가 괜찮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또 SK 앵크린 팀 자체가 워낙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경기 절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 만큼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하면서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하나 둘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는데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분홍색 유니폼의 SK 앵크린 그리고 자주색일까요? 네, 한국물가정보팀 유니폼입니다. 네, 장고 대국하면 박영훈 선수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사실 박영훈 선수가 친정팀이었죠, SK 앵크린이요. 그러네요. SK 앵크린의 그 장고 수호신으로서 맹활약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유니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장고를 대부분 도맡아서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빅매치였죠.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 한국물가정보의 원성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정말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두 선수죠. 상대 전적도 7승 9패, 9승 7패로 거의 팽팽하다고 볼 수 네. 있고요. 팀에서도 이제 중간 허리층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서도 한 차례 만났었던 안국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네, 역시 또 하나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장 안성주 선수와 물론 삼지명이지만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안국현 선수와의 대구.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안국현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화재배 최후의 보루죠. 안국현 선수가 정말 그 3명의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해 주기를 한국 바둑팬 분들은 모두 바라고 있을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이 세계 랭킹 1위 커제 선수를 또 안성준 선수가 잡아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안성주 선수가 기세가 되게 좋았고 네. 본인도 자신감이 더 충만해지는 상태라서 8강전에서 통멍청 선수에게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죠. 그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좀 아픈 판이었어요. 네. 물론 박정환 선수, 신진서 선수의 패배도 아팠지만 또 기세를 타고 있는 안성준 선수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왠지 좀 어떤 결의가 좀 보였었다고 네. 할까요? 뭔가 좀 인터뷰에서도 네. 뭔가 이번에 찬스다. 사실 군입대가 이제 올 말 아니면 내년 말에는 가야 되니까 네. 사실은 많은 기회가 남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군 제대 이후의 세계대회 우승은 사실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느꼈을 텐데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또 반면에 안국현 선수는 유독 중국 기사를 만나면 좀 자신 있다 이런 네. 말을 또 남기기도 했거든요. 사실 평소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어 합니다. 특히 또 중국 선수들과의 그 대국도 그렇고요. 또 본인의 또 외모에도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세뇌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문동원 캐스터? 안국현 선수 정도면은 꽤 핸섬한 편인가요? 제가 사실 안국현 선수와 좀 인연이 깊은데요. 네. 도장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본지 10년이 훌쩍 넘었죠. 10년도 그렇게 훌쩍 오래됐군요. 넘었고 네. 또 페어 대회에서도 짝을 여러 번 맞췄는데 네. 특히 또 페어 대회 때 사전 인터뷰를 할 때마다 또 그 말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멘트가 좀 예상이 된다고나 할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가끔은 뭐 지나쳐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쟁쟁한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도 네, 뭐 내가 너희들 못 이길 게 뭐야 하면서 이겨내는 네. 그런 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거의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본인만의 이제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확실히 있는 선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또 한 칸 굳힘도 왠지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가요? 네, 한 칸 굳힘인데 이제 서로 모양을 펼쳐보자. 뭐 이렇게 펼치면은 뭐 나도 펼치겠다. 혹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펼쳤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뭐 갈라쳐 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또 전개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같이 가네요. 이건 서로 펼쳐보자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갈라쳐 가기 싫다.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이런 식의 진행을 시켜두고 그때 가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흙이 이쪽으로 펼친다면 나도 펼치겠다. 좀 서로 모양을 키워가면서 좀 스케일 크게 한번 더 보자라는 자신감이 또 느껴집니다. 이럴 땐 또 기세로 서로 모양을 또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때 이 한 칸 굳힘이 상당히 좀 괜찮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렇게 펼쳤을 때 이제 보통 하변인데
한 칸이 어떻게 보면 날일자나 뭐 두 칸 눈목자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튼튼하긴 확실히 튼튼해 네,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튼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갈라치기가 아니라 바로 다가갔네요. 갈라치는 수 그리고 같이 전개하는 수 역시 이제 백의 어떻게 보면 주문이다라고 느끼고 거기서 바로 그쪽을 압박해 가네요. 사실은 강한 돌인데 마치 이 돌을 공격하겠다라는 듯이 이쪽을 갔어요. 당연히 뭐 협공 가겠죠. 네.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사실 백은 추격해 가면서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 수도 최근에 좀 두어진 적이 있었던 수인가요? 아니요, 거의 본 적이 없는 형태고요. 물론 이 한 칸의 약점은 이쪽 다가섬에 있는 것은 네.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런 좀 발판이 있어야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략한 채 바로 압박해 갔다는 것은 안성준 선수의 그 적극적인 기풍이 반영된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국현 선수는 협공을 생각을 할 텐데 어떤 협공을 둘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바짝 오는 것과 좀 완만하게 가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짝 온다는 것은 뛰어갈 때 이제 이쪽을 좀 뛰어야 되는. 하지만 뛰면서 이 돌에 대한 압박은 최대한 되고 있죠. 네. 좀 적극적인 수법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뛰었을 때 여기를 굳이 뛰지 않아도 돼요. 이쪽으로 전개해도 되니까 네. 좀 완만한 공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두었다는 얘기는 한 칸 더 띄워두겠다는 네. 뜻이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띄워두겠다. 그런 생각이죠. 거기서요. 이것은 이제 받아주면 띄어서 이교환이 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어달라는 주문인데 여기서는 흙이 젖히거나 젖히고 좀 가볍게 손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다르게 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늘어주기에는 그래도 백이 좀 네. 교환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교환이 된다면요. 이쪽을 함부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치받음을 당하는 순간 이제 끼움이 바로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이제 흙이 원래는 미끄러져서 혹은 들여다봐서 안형을 취해야 되는데 이 교환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의 주문이죠. 지금 그 주문을 피하려면은 뭐 젖혀두고 이 정도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중앙으로 돌이 가게 되면 우변 쪽과도 또 호응이 또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만약 받아준다면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고 나서 이제 우변을 가면 전체적으로 많이 호응이 되죠. 물론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백은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손을 빼서 이제 갈라친다든지 좀 발빠르게 진행을 시키겠죠. 자, 그 수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안성준 선수가 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젖히고 백은 뭐 막아가겠죠. 보다 적극적으로 쉬어가네요. 이것은 나와 끊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안 두려운가요? 백도 나와 끊지 않고서는 좀
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를 기기에는 네. 뭔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백은 이제 급해서 받아야 돼요. 손을 뺀다면 막는 것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렇다면 애초에 세력을 쌓고 전개하는 흑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이 전투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단수 치고 밀어간다면 그리고 여차하면 단수 교환이 듣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넘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준 선수 생각은 이 싸움이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선수 나와 끊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네. 전부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때이르게 중요한 순간이 좀 도달했어요. 지금의 한 수는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일단 찔렀고요. 자, 끊어갑니까? 네. 가요. 사실 백 입장에서는 기세죠.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는 것은 역시 흑의 주문에 딱 걸리니까. 그리고 주위에 백돌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 싸움 못하면 어떤 싸움을 하겠느냐. 마치 그렇게 말을 하듯이 끊어갔습니다. 흑도 단수 치는 수가 최강수인가요? 이제 이 수가 성립하는 이유는 여기 꼬부렸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친다면 나가면서 단수잖아요. 이제 빠져나갈 때 축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백이 바로 흑도를 잡아내는 그런 수법은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버티는 한 수가 되겠죠.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수는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늘어가는 수인데요. 글쎄요, 이 늘어가는 수는 이제 타협이 됐을 때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이 사실 늘 때 계속 밀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뚫어가는 싸움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이제 백도 이제 겁나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오. 네,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착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성준 선수와 안국현 선수 나이도 비슷하고 입단 연도도 비슷하고요. 네, 두 선수는 10월에 랭킹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안성준 선수가 이제 꾸준히 오르면서 네. 한 자릿수 랭킹을 유지하고 있고 5위까지 올라갔어요. 안국현 선수도 세계대회도 성적이 좋아지면서 15위까지 또 랭크가 됐네요. 네, 안국현 선수는 이제 사실은 10대 초반까지도 이제 갔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최근의 페이스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두 선수의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역대 성적표 보고 계십니다. 네, KB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안성준 선수가 안국현 선수 상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많은 판은 아니지만 두 번을 만나서 네. 모두 패했고요. 평균적인 승률은 안성준 선수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60% 가까이 이제 하고 있고요. 두 선수 흑번 승률이 꽤 좋네요. 네, 공통점은 두 선수 모두 흑번에 강하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는 처음에는 좀 헤매는 듯 했으나 네. 갈수록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결국 5할 승률까지 올라왔고요. 네. 안성준 선수는 8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전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좀 힘을 냈었는데 올 시즌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안국현 선수가 이제 5할 승률을 기록한다. 그것은 사실은 한국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네. 자, 이제 꼬부려 왔어요. 물론 이제 두지와 는다면 당연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백은 꼬부리는 수, 느는 수, 그리고 젖히는 수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꼬부리는 것은 이 두 점과의 전투를 고려한 것입니다. 막아간다면 젖혀서 이것은 이제 백의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호구 치는 순간 양쪽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재미가 없고요. 막아가더라도 다음 수는 이제 뛰는 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백이 이쪽을 눌렀기 때문에 단수가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성준 선수는 이제 있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있고 나서 이제 늘면은 이쪽과 싸우고 이쪽으로 둔다면 이제 젖혀서 그런데 지금 최강으로 막아갔습니다. 이것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 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수는 아프지만 막상 막으면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수익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두면서 느는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끊는 것과 급소를 맛보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단수치고 막으면 이제 끊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패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패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백은 이제 젖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약수 교환을 하고 둬야지 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교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벽도 늘어서 자세가 아주 훌륭해지죠. 자, 안국현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지금 느는 수를 꽤 빨리 착점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꼬부리고 막으면 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버리나요? 여기서 잡는 것은 뭐 바깥에서 활용을 하면서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 버텨간다면 그때 젖히겠다. 이게 좀 묘한 것이 끊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으면 젖혀서 잡혔어요. 흙이 잡히네요. 네. 일로 이어도 그냥 막아가면 잡혔죠. 그래서 두 칸까지는 못 들 것이다라는 것이 안국현 선수의 생각이고 지금처럼 잡아간다면은 타협이 되긴 했네요. 그래도 일단 흙이 들어가서 석점 잡아냈다는 것은 일단은 흙의 성공같이 보이거든요. 백도 이제 변을 잘 막아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한 칸으로 두어야 할지 이제 붙여야 할지. 이제 보통 맥은 붙이는 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가면 느는 것은 계속 나가죠. 계속 나가요. 이제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막히고요. 여기서 막는 것은 글쎄요, 한 점 희생타로 이것을 잘 막았다라고 봐야 될지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물론 따내는 것까지는 선수가 듣는데 이 정도면 선수로 흙이 잡아낸 것이거든요. 집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둘, 백이 셋, 그만큼 아까처럼 넷, 두터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섯, 귀가 좀 여섯, 신경이 쓰이죠. 일곱, 여덟, 아홉. 두 칸이요. 그것은 물론 흙은 손 빼지 못합니다. 바로 젖히면 잡혀요. 이제 바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네. 따내는 순간 잡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제 하나 이어두고 건너가면 받아야 돼요. 밑에 뭐 귀가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음. 둘, 어찌됐건 간에 흙이 선수로 다섯, 처리한 만큼 여섯, 득점을 했다라고 여덟, 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 실시간 스코어가 60대 40이면 많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사실 진행이 많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4면은 좀 때이르게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두 선수의 기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SK 앵크링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네, 안성준 선수의 선택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젖혔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되게 뒤로 받는다면은 한 방 찔러낸 만큼 이제 이득이라는 뜻이고요. 백 모양에 좀 흠집이 났다는 뜻이고요. 네, 따낸다면 다섯, 칩박겠다라는 여섯. 생각이에요. 일곱, 여덟, 그래서 백이 따낸 다음에 젖힌다면 나가고요. 최강은 이수인데 이제 흙은 나가지는 못하죠. 이쪽을 찔러간다면 이제 안 되니까. 네, 하지만 잊고 나서 이곳을 끊고 있는다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축구를 되돌이치게 물겠다. 걸리네요. 네, 그런 수일기였어요. 그래서 안국현 선수가 뒤로 받았고 설마 여기서도 30초. 수가 되나요? 둘, 셋, 넷, 오, 오. 가네요. 물론 이제 백이 따내는 것은 아까와 똑같은데요. 네, 같은 형태가 되죠. 이제 끊고 백은 있습니다. 그때 잡겠다는 뜻인지 사실 더 최강은 이수인데 이거는 입구자를 둬서 안 되겠네요. 수상전에서 유명한 맥점이네요. 그럼 돌아가되면 이게 득인가요? 그냥 이어도 이어야 되는데 글쎄요. 손을 못 빼게 하겠다? 여기서 손을 뺄 수는 없을까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손을 빼는 것도 지금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가 늘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끊는 것도 신경 쓰이고 사실 이어도 바로 막히진 않거든요. 네. 그럼 두 점이 잡히긴 해요. 그래서 맛 좋게 받아두었습니다. 사실 이 교환 자체가 또 꽤 악수라서 선수는 뽑았지만 안국현 선수도 뭐 귀집 다 됐으니까 불만 없다 하고 한 수를 투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명당이네요. 이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선수를 뽑고 싶었던 이제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두고 싶기 때문에 한 점을 희생타로 이제 선수를 뽑은 것이고요. 근데 백도 이제 이쪽 벌려가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네. 물론 이제 벌림이 이순지 혹은 뭐 어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장단점이 뚜렷하죠. 이수는 이제 실리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넷, 다만 위쪽에서 눌리기 때문에 여섯, 그것이 좀 기분 나쁜 것이 있고요. 아홉,
흙도 모양이 같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위로 가는 것은 아까와 같이 눌리는 건 없지만 이제 뒷문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할까 해도 사실 모자 당하는 것은 같습니다. 네. 상변을 두긴 두고 싶은데 네. 어느 자리에 둬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흙이 이쪽을 간다면 흙 모양 자체도 양날개로 상당히 좋아지고 이 백의 좋은 형태가 견제가 돼요. 30초. 하나, 둘, 그 정도로 가네요. 지금은 자잘한 실리보다는 중앙 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여섯, 30초. 네, 또 하나의 빅매치였죠. 원성진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속기 대국인데요. 여섯, 일곱, 두 선수는 스코어가 원성진 선수에게 기울었네요. 조금이나마 스코어가 움직였고 그렇다는 것은 좌상기에서의 전투에서 좀 흙이 좀 포인트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좌상기 이제 정석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 사실 둘, 이 형태는 흙의 실리가 좋은 것은 맞아요. 다섯, 특히 이제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 구침에서 이 정도 실리라면은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백도 이쪽도 좋고 모양을 또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초장기전이 예상되는 네.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서로 이제 자신의 모양을 지켜가면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장기전의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또 30초. 홍성지 선수는 둘, 이제 균형감이 상당히 좋아서 네. 다섯, 웬만하면 무너지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칼을 잘 뽑지도 않아요. 여섯, 일곱, 그래서 좀 장기전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원성진 선수의 별명은 이제 원펀치지만 최근 바둑 내용을 봤을 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안정감 있고 좀 실리적인 바둑을 또 둬요. 이제 예전에 그 별명에 속아서 막 이제 실리 내어주고 두텁게만 둬야지라고 생각했던 기사들은 30초. 집부족증에 많이 거기에 걸립니다. 당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 많이 당해요. 네, 이제 뭐 다섯, 프리미엄인데 사실 그게 일곱, 여덟, 원펀치라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네, 실리를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둑을 많이 둬요. 30초. 하나, 둘, 셋, 좌상기의 변화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여섯, 왜 오늘따라 이 55대 45라는 수치가 좀 크게 차이가 나보이는 걸까요? 초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극초반인데 왜 스코어가 움직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사실 바둑 자체는 글쎄요, 둘, 셋, 뭐 약간은 흙이 기분 좋을 수는 있어도 여섯, 일곱,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안국현 네. 선수와 안성준 다섯, 선수의 여섯, 대국은 서로 모양을 지워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안성준 선수가 이제 먼저 삭감을 시도했고요. 이제 안국현 선수도 받는 것은 봉쇄당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지어가는 둘, 그런 수를 선택하고 있고 네. 지금 다섯, 이제 붙여가면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안성준 선수가 또 취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안국현 선수는 상당히 좀 무난해요. 바둑 자체가 뭐 아주 기세로 충돌한다기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지금도 붙여서 도발했지만 뭐 끼우는 반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도 무난하게 뒤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안성준 선수는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해 가고 있어요. 자, 뒤로 받자 이제 느는 것이 아니라 하나, 2단까지 젖혀가면서 셋, 정말 이 뚫고 싶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뚫어간다면 이제 한 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리를 취하겠다. 근데 반대로 끊는 것은 실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있고 나서 한 점은 이제 희생타로 주고 이제 건너가겠다. 막상 한 점 빵따님 했지만 흙의 모양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안국현 선수의 생각입니다. 50대 50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승부처가 등장했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30초,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하나, 지워진다면 만족이다 이런 셋,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다섯, 고개를 쳤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성준 선수는요? 이제 모양을 삭감을 갔는데 예. 서로 모양이 비슷하게 지워진다면 뭐 만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같이 지워진다면은 글쎄요, 만족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기본 실리가 좌악이 좌상기가 확정가라서 백도 실리가 꽤 되거든요. 30초, 근데 흙은 이쪽이 좋은 모양을 펼치고는 있지만 확정가는 아니에요. 다섯, 그래서 본인의 모양은 지켜내고 여덟, 상변만 지워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세 번 남았습니다. 근데 안크 선수가 최강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네.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버텨갔어요. 일단 흙이 는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근데 받아야죠. 그래서 축적문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뜻이고요. 만약 이렇게 버림돌로 간다면 그래도 실리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끊는 하나, 수가 이제 셋, 되면 좋은데 넷, 다섯, 끊는 수도 여섯, 안 되나요? 일곱,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돌려치기는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제 이쪽만 따내고 두더라도 이 석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 5점이 사실은 완전히 패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따낼 때 30초, 단수까지 쳐가겠죠. 거기까지는 보류합니까? 또 근데 이게 초반 불패라고는 하지만 이쪽에 이제 패감이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였나 네. 봐요. 그래서 뭐 굳이 교환할 필요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느껴지고 백도 이제 집으로는 이 교환이 득이지만 이 석점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안성준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중앙으로 어떤 행마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지금은 넷, 글쎄요, 여기까지 잡아가면서 확정거가 더 늘어났어요. 여덟, 좀 가볍게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이 한 점은 사실 크게 중요한 돌은 아닙니다. 물론 요소이긴 하지만 백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돌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2점이죠. 이 2점만 살려낼 수 있다면 흙이 집이 커지는 것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칸은 사실은 이 한 점까지도 좀 신경을 쓴 수네요. 30초, 여차하면 이렇게 하나, 교환시키면 되니까 셋, 이 교환이 되더라도 다섯, 연결고리는 여섯, 확실하다. 일곱, 여덟, 2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좀 활용은 당할 거예요. 2칸 뛰었으면 이런 활용 잘 못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활용을 하고 흙도 이제 도망가는 이런 진행을 택할 겁니다. 뭔가 이어주고 싶진 않은데
30초. 띠잔이 사실 한 점 잡히는 게 생겼으니까 넷, 다섯,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곱, 그래도 뭔가 있고 싶은 아.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서 찔러 간다면 뭐 이런 맥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컷이 아니라면은 진출인데 이 두 점이 차단되는 순간 아까와 같이 역시 큰 집 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둘, 셋, 이것은 오히려 네. 백 쪽이 부담이죠. 여섯, 일곱, 찔러 간다면요? 여덟, 이 다음 수가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뭔가 좀 맥점을 두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막상 막아가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끊는 것이 맥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최강으로 더 간다면 후속 수단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최강은 백도 최강은 이것이거든요. 30초. 하나, 이 싸움 되면은 이거 서로 난리 나겠습니다. 넷, 다섯, 이 여섯, 막상 흑도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되면 여덟, 아홉, 완만하게 가네요. 지금은 이 석점보다는 이쪽 흙 모양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교환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반대로 백이 끝내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 자리는 배기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둘, 집 차이가 상당히 크죠. 넷, 다섯, 보통이라면 상당한 요석인데 그 여덟, 끝내기 관계 때문에 지금처럼 좀 유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뭐 흑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마치 좌변의 백돌 석점처럼 이번 우상 전투에도 역시나 석점을 네, 쉽게 좀 버린 감이 있네요. 네, 좀 유연하게 작전을 짰다라고 느껴지고,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돌을 하나 둘씩 버려가면은 그것이 좀 쌓여가는 게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둘, 흙집이 일단 확정가로 이쪽이 꽤 생기긴 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국현 선수는 그저 이제 버림돌로 활용하면서 뭐 이런 교환 또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미끄러져 가면은 막상 또 백도 자세 나왔거든요. 이런 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최소한 이렇게 붙여서라든지 여길 붙인다든지. 안성준 선수도 반발을 하겠죠. 백이 쉽게 자리 잡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둘,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넷, 냉정하게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는 안 막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좀 크긴 커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수도 가능합니다. 귀는 뺏기지만 이제 변 쪽에선 상당히 또 흙이 자세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워낙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안성준 선수도 이제 안 받고 반발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스코어가 역전. 여덟,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흐름이 지금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흐름이니까 반발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역시 이교환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팩감 때문에 못 쳤던 것 같긴 네. 한데 그 안팎으로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흑집만 3집, 백집은 4집. 흑집도 4집인가요? 하나, 둘, 셋. 30초. 세 집이죠? 하나, 둘, 7집 차이가 나요. 넷, 다섯, 그 정도로 큰 차이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안국현 선수가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좌상 쪽에 있는 백 모양은 전부 집이 된 건가요? 아, 집이죠. 여기 또 수낸다고 하면 이거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이쪽에 수낸다고 하면은 좌상 쪽이 다 백집이라면 네, 꽤 그래도 커요. 꽤 클 것 같은데요. 18, 20, 22, 30, 둘, 네, 40집이 확정 갑니다. 넷, 여기 가면요, 다섯, 45 이상 나요. 이쪽도 10집 났죠? 확정가만 해도 50집이네요. 네, 50집 이상 났다 볼 수 있고, 반면에 흙은 이제 이쪽이 10, 11, 20, 25, 약 35 정도 났어요. 이쪽을 제외한 채. 흙은 이제 20집 이상, 25집 정도는 내야지 집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여기까지는 안 썼지만 이렇게까지 끝내게 되면요, 100집, 40집이 아니라 45집이에요. 그러니까 확정가는 확실히 100쪽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붙였는데 못 젖혀요. 이거 끊어가면은 다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아가면은 자세가 괜찮죠. 지금 흙이 젖히는 순간 하나, 이 두 점 버릴 생각으로 젖혀야 되는데 좀 커요. 백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가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제 뭐 흙도 잘 막긴 막아요. 하지만 이 두 점이 요석인 만큼 네,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 해보고 싶은 욕심 나죠, 이거. 근데 이제 안 받을까봐, 당장은 안 받을까봐 이제 못 든 것이고요.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예요. 네. 백 입장에서는 젖히고 닫아치는 것이 이어되면은 형태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백 모양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 받을까봐 좀 고심을 할 거예요. 이게 된다면 무조건 교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 받고 큰 자리 간다든지 30초. 하나, 젖힌다든지 이 자리도 셋. 상당히 큽니다. 넷, 그럴까봐 여섯.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여덟, 아홉, 계속 밀어가네요. 사실은 이제 좋을 때 나오는 수법이에요. 지금은 백이 밀어봤자 뭐 중앙에 얻어낼 것이 없어요. 근데 뭐 흙은 이제 젖히겠죠. 뭐 늘더라도 이제 집은 확실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으니까 그냥 내가 집 지어주고 이쪽은 뭐 크게 번져가는 것은 맞겠다, 그 정도 느낌이지. 사실은 이제 백이 세력 쌓아서 얻을 것이 없는 중앙입니다. 중앙은 완전히 공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의 확정가 아까 25집 얘기했는데 뭐 30집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30초. 하나, 둘, 그만큼 좀 셋, 우세를 의식한 넷, 수법이 다섯, 아닌가 여섯.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젖히는 교환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안 했다고 늘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늘면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막아가면은 이제 치중, 글쎄 치중이 이게 여기에 두고 나서 이제 결행하면은 이 두 점 잡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30초. 하나,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셋, 괜찮죠? 넷, 다섯, 물어보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근데 반대로 가네요. 한 점은 지금은 크지 않다. 뭐 이 정도 치더라도 이제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늘어두니까 우아기 자세도 꽤 좋아졌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눈목자 굳힘은요, 이런 식의 벽이 생길 때는 상당히 큰 집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백을 활용을 해야 돼요. 눈목자 굳힘에는 뭐 최소한 붙인다든지 혹은 뭐 귀를 붙여서 둘, 이런 교환을 셋, 시켜서 귀를 사는 넷, 맛을 다섯, 남긴다든지 여섯,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덟, 아홉, 다 집이 되는 순간에는 날일자보다는 훨씬 더 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성준 선수가 이쪽을 들어가면서 변이 아닌 중앙 쪽에 힘을 실은 것이고요. 이 수는 이 귀를 확실하게 좀 지키자는 의미가 강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초. 욕심 같아서는 이 자리에도 왜 이렇게 네. 좋죠? 30초. 하나, 둘, 정말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실려서 일곱, 여덟, 아홉. 욕심나요. 네, 지금은 이 끊기는 것은 뭐 당장은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냥 받아주더라도 이쪽 끊는 것은 이렇게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국현 선수가 상당히 쉽게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몇 수의 접전은 확실히 안성준 선수가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 약한 돌이 없어진 만큼 안국현 선수가 둘, 이 형태의 뭔가 네. 좀 좋은 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쪽부터 시작하네요. 응수타진인데요. 그러니까 귀에 사는 맛을 남길 수만 있다면 성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의 교환만 된다면은 나중에 단수 치고 늘면 살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맛을 남길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자, 일단 젖혔고 끊어간다면 사실은 젖힌 수로 아래로 빠진다면 최강의 버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성준 선수도 할만해진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응수타진이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수타진은 이제 젖히는 수 혹은 이제 끊는 수가 되겠죠. 어, 이 교환만 시켜두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먼저 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수가 오기 전에 했어야 되거든요. 왠지 안성준 선수가 착점한 곳이 뭔가를 이제 걸어 잠그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데요. 네, 지금 끊는 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도주진 않아요. 뭐 이쪽을 빠지던간 이쪽을 빠지던간 귀를 안 살려줍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진 만큼 거의 강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이쪽을 젖혀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귀를 안 살려줍니다.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스코어도 50대 50이 됐죠. 안성준 선수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두고요. 붙이는 활용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 이 정도 활용은 가능하거든요. 혹은 아예 침투를 해서 이쪽을 파괴시키는 30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둘, 셋, 하변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섯, 백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홉. 하변 침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단수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수. 나중 가면요, 이거 끝내기로 단수 치는 거 엄청 커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교환을 적절한 타이밍에 교환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귀 쪽을 살려줄 일은 없죠. 이제는 하변 쪽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겠네요. 네, 이제 백도 약한 돌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단하게 바둑을 또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하변에 침투하더라도 잡힐 일은 없어요. 단곳만은 또 죽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하변 들어가더라도 기껏해야 단곳마거든요. 뭐 씌어 온다면 붙여가고 30초. 하나,
뭐 이렇게 벗어나면은 셋, 잡힐 일이 없습니다. 다섯, 그리고 여섯,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중앙 세를 쌓는 것은 별것이 없어요. 그만큼 중앙은 황무지입니다. 집이 서로 잘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서 세력 주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상변에 기민하게 그래도 교환을 시켜 두었고요. 뭐 젖히는 것까지 욕심 같아서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수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네, 그냥 하변 띄워버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 하나, 하변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삼선 쪽으로 밑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승부처가 하변 쪽으로 옮겨갔는데요.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